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레이팅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로 잘 알려진 미국의 무디스가 지난 22일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제 20개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4%에서 0.6%포인트 더 낮춘 마이너스 4.6%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을 온몸으로 맞은 유럽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폭이 훨씬 더 컸는데 영국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1%로, 프랑스는 마이너스 6.3에서 마이너스 10.1%, 독일은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6.7% 등입니다. 중국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1%로 다소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주요 경제 20개국에 속하는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5%로 변동이 없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선방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디스는 G20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성장률이 높아질 만큼 경제가 회복할 선진국으로 뽑았죠. 이렇게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전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한국 위상의 재고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영방송 기업인 영국의 BB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코로나19 관련 메시지 프로젝트 리띵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서멘사 파워 전 주 UN 미국 대사 등 전 세계의 저명 인사 30여 명이 참여한 리띵크 프로젝트에 지난 23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 강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메시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존엄성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한 계기가 됐다. 시간적 압박과 함께 큰 위기에 몰리면 정부가 책임을 간과하기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투명성의 원칙으로 국민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과 함께 노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한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높은 총선 투표율 등으로 증명해냈다 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코로나19 극복 비결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대표해 세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또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조치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죠. 최근 일본에서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적 대우는 전혀 없었다는 뻔뻔한 입장을 취한 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와 나눈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지난 22일 일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 이행해왔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긴급 서한을 보내 일본의 군함도를 포함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을 향한 보복성 제재 차원에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전격 단행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과감한 결단과 발빠른 실행으로 현재는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화수소의 100%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소재, 부품, 장비 업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일본 니케이의 보도에 의하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에 주려던 타격이 역으로 스텔라 케미파 등 일본 기업을 향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납품을 하루빨리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한국의 보복성 경제 제재로 위협하는 아베 정부의 행보에 한국 정부는 소부장 전략 시즌2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추가 수출 규제를 예고했는데, 이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의 소부장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기존 한국의 주력 산업과 함께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의 발전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또한 한국은 현재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권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제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어떠한 실질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 이제 와서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유감이라며 대화로 해결하자는 듯 떠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해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반갑지만 일본에게는 가슴이 철렁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이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고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한국으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고 당선되면 164개 회원국 가운데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죠. 현재 WTO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의 경우 미국에서 상소위원 선임을 보이콧하고 있어 그 역할을 상실한 상태로 차기 WTO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유명무실해진 WTO의 역할을 되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해 과감한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유 본부장이 전 세계에 한국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일본 브라소 기업들 수출 30분의 1로 급감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한국 러쉬 이어진다. 유니클로 회장 총대 맸다. 일본 기업들 노 아베 본격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버텨주고 있죠. 오히려 아베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탈일본화, 국산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주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 직격탄은 일본의 브라소 기업들이 제대로 맞고 있는데요. 최근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공개가 되어서 그 논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이저 언론사 중에 한 곳이 확보한 정부 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기업들의 브라소 한국 수출액은 월 평균 847만 달러 100억 원을 넘기고 있었지만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27만 달러 3억 원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규제 이전과 비교하면 30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97% 가까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이 지난 3달간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7건만 내어주고 있었죠. 아직까지 액체 브라소, 이 불산에 대한 수출 허가는 없는 상태이고 포토 레지스트 3건, 기체 브라소 3건, 폴리이미드 1건 이렇게 총 7건에 불과합니다. 주 고객사들 삼성, SK 하이닉스 측에 수출 물량을 내어줄 수가 없으니 이 매출이 감소할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되었던 바인데 100억에서 3억 아주 드라마틱한 하락폭이죠. 일본의 고순도 브라소 기업들 스텔라, 모리타 화학 이런 기업들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중요성은 그 매출의 8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의 90%를 올려주던 고객이 갑자기 평소 팔아주던 양의 30분의 1만 팔아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순도 브라소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보통 그 높은 순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기간이 짧은 편이죠. 액체 타입보다 분명 짧아요. 보관 기간이 길게 잡아도 4달 정도인데 지금 아베가 불사는 수출 내어주지 않고 이렇게 기체 타입만 찔끔 내어주는 것도 그 짧은 보관 기간에 따른 기업들의 재고 처리 문제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남는 고순도 브라소를 한국 외에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은밀하게 일본 업체들은 한국으로 그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이미 몇 차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측에 찾아와서 미팅을 하자 이렇게 딜을 걸고 있고 연일 우리나라 로펌,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 측에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리타 화학의 경우에는 최근 오사카 무역관에 있는 생산 라인을 한국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의향을 대놓고 표출하였고 이 포토 레지스트의 생산 업체 TOK 역시 한국에 이미 갖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라인 이전, 한국 공장 증설을 문의하고 추진하는 일본 업체들은 정말 많으며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죠. 자, 수출 규제 시행 초반에만 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로 무너질 것처럼 여론에서 이렇게 무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현 시점에서 이 일본의 기업들이 대체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차선책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줄을 서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자,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공장 짓고 한국에 있는 생산 라인 다듬고 증설하고 인력 한국에서 새로 뽑고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돈도 많이 들겠죠. 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이 아베의 수출 규제를 타개할 플랜 A로 무조건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이 본인들 제품 사용해달라 이렇게 우회 수출로를 확보하려고 했을 거예요. 한두 달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플랜 B 우리나라로의 입성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서 공장 많이 지어주고 일자리 많이 늘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죠? 삼성전자는 이미 내년 초에 웬만한 난이도가 높은 공정이 아니면 브라소 일본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죠. 하이닉스도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어떻죠? LG 디스플레이 이미 브라소 100% 국산화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정말 높은 순도의 브라소가 들어가는 공정이 없다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다른 기업들보다 일찍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지금 최종 테스트에 이렇게 공급처를 바꿔서 이렇게 도입 중인 상태이고 이렇게 제품 바꿔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이 생산 라인 세팅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일본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일본산 제품으로 바꿀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측에 원료 공급하고 공급받는 제조업체들에서 직접 그 원료 가지고 현장에서 공정을 돌리겠죠. 그러면서 이 원료에 대한 장점, 단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뭐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면 이렇더라,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피드백,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원료 공급사 역시 추후에 더 훌륭한 제품을 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인데 이 삼성, 하이닉스,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리딩 업체들의 이 현장에서의 생산적인 피드백을 얻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분명히 추후에 도태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베는